국민의힘 유용원 의원이 오늘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북한군 전쟁포로와의 면담 내용을 공개했습니다. 유 의원은 대한민국 귀순 의사를 밝혔던 북한군 포로 리 씨의 입장이 명확해졌고 또 다른 북한군 포로 백 씨의 경우 귀순에 대한 심경 변화가 생기고 있음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리 씨의 증언을 통해 북한군의 피해 정도가 상당히 심각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며 동료의 자폭을 직접 목격했다는 진술도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의 핵추진 항공모함 칼빈스남이 부산 해군작전 사령부에 입항했습니다. 칼빈스남은 미 해군 니미츠급 핵추진 항공모함으로 70여 미터 길이의 비행갑판이 있어 전투기와 해상작전 헬기 등 80여 대의 항공전력이 항시 출격 대기가 가능합니다. 양국은 이번 항모 입항을 계기로 한미연합 능력의 강인함과 굳건함을 재확인했습니다. 국방부가 올해 6.25 전사자 유해 발굴 사업 업무 추진 방향을 내놨습니다. 국방부는 점차 진행되는 유가족의 고령화를 우려해 유가족 유전자 시류 채취를 우선적으로 확보할 방침으로 당신도 유가족일 수 있습니다를 주제로 한 유유 캠페인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더해 유해 발굴 사업 정책 발전 및 비전 구상 5대 중점 과제를 선정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난 한국으로 꼭 가고 싶어. 내가 바라는 권리대로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북한 출신인데다가 내가 포로니까 그 가정을 이루기에 너무 힘들지 않을까요? 결심이 생기려고 하는 것 같기도 합니다. 좀 더 생각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국군 장병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월 4일 KF 뉴스 시작합니다. 앞서 보신 것처럼 국회 국방위원회 유용원 의원이 현지에서 진행한 우크라이나 포로 면담 결과를 기자회견을 통해 공개했습니다. 공개된 육성에 의하면 북한군들은 한국으로의 귀순 의사를 강하게 밝히거나 더 긍정적으로 고민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안재영 기자입니다. 국민의힘 유용원 의원이 지난달 25일 포로로 생포된 2명의 북한 군인을 만났다고 밝혔습니다. 면담은 유 의원이 직접 우크라이나 당국의 요청에 이루어졌습니다. 유 의원은 북한군의 참전과 포로의 존재 등을 가짜뉴스로 치부하는 시각에 대해 사진과 육성 녹음 파일 일부를 함께 공개했습니다. 지금은 귀순 의사가 어느 정도 되느냐는 제 질문에 리 씨는 난 한국으로 꼭 가고 싶어요. 앞으로 우리 부모님들과 만나기 위해서 꼭 가고 싶어요. 라고 본인의 귀순 의지를 명확히 밝혔습니다. 이 씨의 육성을 들려드리겠습니다. 난 한국으로 꼭 가고 싶어. 턱에 총상을 입어 발음이 정확하지 않을 정도로 심각한 부상을 입은 상태였던 리 씨는 앞으로 한국에서 본인의 부상 치료가 가능한지 물어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에 가면 내가 수술을 다시 받을 수 있을까요? 21세의 백모 씨는 귀순 의향에 대한 질문에 결심이 생기려고 하는 것 같다며 귀순에 대해 심경의 변화를 보였습니다. 한편 이들의 증언을 통해 북한군의 피해 정도가 상당히 심각한 것이 확인됐습니다. 북한군의 피해 정도에 관한 질문에 자신들이 투입될 때 앞선 부대는 모두 전멸하고 마지막 순서였다고 밝힌 것입니다. 손해간 전투단위들이 모두 희생되고 부상했고 해서 우리가 마지막으로 참전했어요. 특히 북한군이 포로로 잡히는 대신 스스로 자폭을 선택하는 것이 비일비재하게 자행되고 있음이 확인됐습니다. 목격도 많이 했고 나 역시 부상당해서 쓰러질 당시 자폭 수류탄을 가지고 있었고 저기 잡히는 것 그 자체가 어쨌든 자기 조국에 대한 배반이고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가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러시아에는 북한군 장성들도 함께 파병돼 현대전 전운을 분석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지만 전성 경험을 가진 병력들 대부분 자폭 혹은 전사에 이들이 경험이 제대로 전달될지는 미지수인 상황입니다. 우리 군은 북한군 포로 생포와 현대전 경험 증가 등 관련 동향을 지속 파악하고 현대적인 훈련을 발전시켜 나간다는 방침입니다. KFN 뉴스 안재현입니다. 미국의 위상을 상징하는 핵추진 항공모함 칼빈스함이 부산 해군작전사령부에서 위용을 드러냈습니다. 확장 억제와 연합 방위 태세를 강화함과 동시에 한미동맹은 더욱 굳건해질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보도에 송민아 기자입니다. 축구장 3개를 합쳐놓은 어마어마한 크기의 항공모함이 부산 작전기지에 입항했습니다. 비행갑판에는 미 5세대 스텔스 전투기인 F-35C를 비롯해 FA-28과 조기 경보기 호크아이 등
주요 항공 전력이 위치해 있어 떠다니는 군사기지의 면모를 유감없이 드러냅니다. 지난 1982년에 취역한 칼빈슨함은 333m 길이의 2기의 원자로로 운항하는 미 해군 니미츠급 핵추진 항공모함입니다. 70여 미터 길이의 비행갑판을 통해 전투기와 해상작전 헬기 등 80여 대의 항공 전력이 항시 출격 대기하고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들어 처음으로 우리나라에 입항한 칼빈슨함은 지난 1일 한반도 인근 해상에서 우리 해군과 주한미군 그리고 주한미 해군사령부 관계자들을 초청해 항공모함 작전과 전력 투사 능력을 선보였습니다. During our visit here, we are excited to further enhance our close relationship with ROC leaders and the local community while reaffirming our shared commitment to prosperity, security, and peace in the Indo-Pacific region and the Korean Peninsula. And every opportunity we have to sail together and fly together makes us stronger together. 이번 항모 입항은 미 정권이 교체되면서 제기됐던 한미 연합훈련의 빈도가 줄어들거나 안보 협력이 약화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불식시키는 계기가 됐습니다. 우리 해군은 한미동맹이 지난 70여 년 동안 대한민국과 지역 평화를 안정화하기 위해 공동의 노력을 펼쳐왔음을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해 강화된 한미 연합 능력으로 확장 억제 실행력을 끌어올리겠다는 각오를 밝혔습니다. 한미 해군은 북한의 핵 미사일 위협이 고도화되는 상황에서 상호 운용성과 연합해양작전 수행 능력을 향상시켰고 미 전략 자산의 지속적인 전개를 통해 항구적이고 철통 같은 확장 억제 실행력을 높이고 있습니다. 한미 해군은 칼빈슨함이 부산에 정박해 있는 기간 동안 양국 해군 간 우호 증진을 위한 함정 상호 방문과 유엔 기념공원 참배 등 다양한 교류 협력 활동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미 전략 자산의 핵심으로 꼽히는 항공모함의 전개는 굳건한 한미동맹을 재확인하는 기회가 됐습니다. 이를 통해 한미는 대한민국을 수호하기 위한 연합방위 태세를 더욱 공고히 한다는 계획입니다. KFN 뉴스 송민아입니다. KFN 뉴스는 코브라 골드 연합훈련 중 하나인 수색작전을 집중 조명했습니다. 오늘은 두 번째 보도로 우리 해군 노적봉항 속 장병들의 모습을 담았습니다. 박인배 기자입니다. 태국 사타이팡에 정박 중인 우리 해군 노적봉함입니다. 본격적인 상륙작전에 앞서 우리 장병들의 모습을 좀 더 가까이 들여다보겠습니다. 노적봉함은 훈련 참가국들 사이를 돈독하게 하는 교류의 장이 되기도 합니다. 태국 현지에서 실시한 이번 코브라 골드 훈련을 통해 군복무의 의미를 더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각국 해병대 장병들과 전술을 교류하며 임무 수행에 자신감을 갖게 되었습니다. 타국군과의 성공적인 연합작전을 위해 우리 해군 해병대 또한 완벽한 호흡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해군 상륙함은 해병대 병력과 장비의 신속한 투사는 물론 해상에서 효과적으로 상륙작전을 지통제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항해 능력과 탑재 능력이 강화된 천왕복급 상륙함은 해군 해병대 상륙작전의 중추입니다. 우리 승조원들은 상륙작전의 성공을 보장한다는 자부심으로 임무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해외 훈련에서도 강한 존재감과 의지를 드러내고 있는 대한민국 해군과 해병대. 이렇게 타국에 나와서까지 열심히 훈련하고 있는 저는 해병대 좋게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태국 사타입에서 KFN 뉴스 박인배입니다. 우리 군의 연합훈련은 경기도 포천에서도 이뤄졌습니다. 육군 11기동 사단과 미 2사단 한미연합사단의 공병대대가 완벽한 호흡을 선보이며 기동 지원 훈련을 펼쳤습니다. 이태건 기자입니다. 기동 중 넓은 지뢰지대를 맞닥뜨린 한미 공병대대. 지뢰지대 개척에 사용되는 선형 폭약 미클릭을 발사합니다. 미군에 이어 우리 군도 미클릭을 발사해 지뢰를 무력화하고 쑥대밭이 된 지뢰지대 위로 장애물 개척 전차가 전진하며 통로 표식 장치를 설치합니다. 소규모 지뢰지대에서는 장병들이 직접 통로 개척에 나섰습니다. 방갈로르 폭격통을 설치하고 폭파 신호와 함께 터뜨립니다. 육군 11기동사단 공병대대는 포천 로드리게스 훈련장에서 미 2사단 한미연합사단 23공병대대와 함께 기동, 대기동 지원 훈련을 실시했습니다. 한미 장병 270여 명과 함께 우리 측에서는 장애물 개척 전차와 교량 전차, 미클릭 등이
미 측에서는 스트라이커 장갑차와 고속 지뢰 살포 시스템 등 50여 대의 장비가 투입됐습니다. 훈련은 연합작전 능력과 팀워크 향상에 중점을 둔 채 기동 지원과 대기동 지원을 위한 한미 양측의 장비를 운용하고 함께 임무를 숙달하는 방식으로 진행됐습니다. 한미 공병부대가 서로 다른 장비를 운영하며 장비 능력과 보완이 필요한 사항을 교차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공병의 정신인 펄스인 라스트아웃을 외치며 팀워크를 굳게 다지는 훈련이었습니다. And then the key part was integrating with the ROK Army engineers that we have. We've worked with several times throughout this rotation to ensure that, should the scenario warrant, we are able to work together as seamlessly as possible, understanding the frictions that are generally around language and also just different techniques from the different armies. 완벽한 호흡을 보여준 한미 장병들은 앞으로도 실전적인 연합훈련을 통해 전투준비 태세를 갖춰나갈 예정입니다. KFN 뉴스 이태검입니다. 일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상임위원이 대한민국과 쿠바의 공식 수교를 막기 위해 북한이 진행했던 부질없는 방해 공작 비화를 전격 공개했습니다. 국방홍보원 KFNTV 페이스북 북한 외교관의 현실 2편 주요 내용을 김철환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북한이 쿠바랑 이걸 혈맹이라고 하잖아요. 실제 아무것도 하는 게 없습니다, 두 나라가. 그러다 보니까 뭘 가지고 쿠바 정부를 압박을 하겠습니까, 북한이. 쿠바 주재 북한 대사관 정치 참사를 지내다 2023년 11월 탈북한 이일규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상임위원은 페이스북에서 무력한 북한 외교의 실상을 언급했습니다. 북한 당국은 2022년부터 베트남식 개혁 개방을 추진하던 쿠바가 대한민국과 기습 수교하는 것을 어떻게든 막으라고 북한 외교관들을 압박했습니다. 하지만 가진 것이 없는 북한의 외교관들이 쓸 수 있는 것은 미약한 인맥뿐이었습니다. 이 위원은 쿠바 외교차관에게 제발 내 임기 때까지만이라도 수교를 미뤄달라고 통사정했다면서 씁쓸한 표정을 짓기도 했습니다. 결국 쿠바는 대한민국과 지난 2024년 2월 공식 수교를 맺음으로써 북한의 방해 공작은 허사가 되고 말았습니다. 아울러 이 위원은 북한 외교정책이 김정은의 위대성 선전과 외화벌이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 국제 외교 무대에서 북한 외교관을 상대하기 싫어한다는 사실도 알렸습니다. 이와 함께 북한과 쿠바의 불법 무기 거래 의혹이 드러난 청천강호 사건 등을 소개하며 김정은의 꼭두각시이자 외화벌이 수단으로 전락한 북한 외교관들의 실상을 전했습니다. KFN-TV는 지니TV 101번 등을 통해서 접할 수 있으며 이 위원이 출연한 페이스북은 유튜브 KFN 채널에서 다시 볼 수 있습니다. KFN 뉴스 김철환입니다. 국군체육부대 남자축구팀이 적지에서 값진 승점을 올리며 2경기 연속 무패 행진을 이어갔습니다. 이채원 기자입니다. 국군체육부대 남자축구팀이 어제 서울 월드컵 경기장에서 열린 하나은행 K리그1 2025 3라운드 FC 서울과의 원정 경기에서 0대0 무승부를 기록했습니다. 승점 1점을 얻은 국군체육부대는 1승 1무 1패, 승점 4점으로 12개 팀 중 7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날 경기는 강한 군인 정신으로 무장한 국군체육부대의 투혼이 빛난 한판이었습니다. 상대 FC 서울은 지난해 4차례 맞붙어 1무 3패로 국군체육부대가 고전한 강팀입니다. 정정용 감독은 지난 2라운드 MVP로 뽑힌 이동경과 박상혁을 공격 전방에 앞세워 승리 사냥에 나섰습니다. 전반전을 0대0으로 마친 국군체육부대는 공격의 핵 이동경을 중심으로 득점에 나섰지만 상대의 압박 수비에 막혀 이렇다 할 공격을 선보이지 못했습니다. 국군체육부대는 후반 추가 시간 기습적인 공격으로 상대를 압박했지만 아쉽게 무위에 그치며 경기를 마무리했습니다. 국군체육부대 남자축구팀은 오는 8일 안양 종합경기장에서 FC 안양과 4라운드 원정 경기를 치르며 재기에 나섭니다. 50만 국군 장병의 응원을 등에 업고 이번 시즌도 승리를 위해 그라운드를 누빌 국군체육부대 남자축구팀 경기는 KFN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KFN 뉴스 이채원입니다. 국방부가 3월 1일부로 나토 과학기술 파트너십에 가입해 활동을 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이 나토 과학기술 파트너십에 가입해 회원국과 동일한 수준에서 나토 STO 이사회 참여와 공동 연구개발을 시작합니다. 나토 STO는 회원국 간 첨단 과학기술 협력을 위한 기구로 회원국뿐만 아니라 일본, 호주 등
파트너 국가도 과학기술 협력을 활발히 진행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파트너십 가입은 유럽과의 국방과학기술 다자 협력 기반을 최초로 마련한 데 의미가 있습니다. 이로써 과학기술기구 관련 분야별 프로젝트를 기획할 수 있게 됐으며 한국의 첨단 과학기술 발전을 위해 나토 회원국가 공동 연구개발을 추진할 수 있게 됐습니다. 육군 인사사령부가 지난달 28일 24-5기 예비역의 현역 재임관식을 열었습니다. 신은봉 인사사령관 주관으로 열린 행사에서는 장교 10명과 부사관 19명 등 총 29명이 임관했습니다. 예비역의 현역 재임용 제도는 전역한 지 3년이 넘지 않은 예비역 중위와 대위, 중사 이상 가운데 우수 예비역을 선발하는 인력 획득 제도입니다. 인사사령부는 앞으로도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인재가 군에서 역량 발휘를 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 나갈 방침입니다. 국방부가 더 효과적인 6.25 전사자 유해 발굴을 위한 올해 업무 추진 방향을 내놨습니다. 어떤 내용이 담겼는지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국방부 장석용 병영정책과장 나오셨습니다.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일단 그동안의 6.25 전사자 유해 발굴 사업의 성과를 좀 먼저 듣고 싶습니다. 네. 6.25 전사자 유해 발굴 사업은 2000년에 6.25 전쟁 50주년 기념 사업으로 시작되었으며 올해로 25주년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유해 발굴은 매년 6.25 전쟁의 주요 격전지였던 약 35개 지역에서 10만여 명의 장병들이 투입되어 구슬땀을 흘리고 있습니다. 그 결과 현재까지 11,699명의 호국 영웅 유해를 발굴하였으며 유가족의 유전자 정보 또한 전사자 기준으로 7만 1,900여 명의 시료를 확보하였습니다. 이런 노력을 통해 지금까지 총 249명의 호국 영웅을 가족의 품으로 모실 수 있었습니다. 네. 올해 핵심적으로 그럼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에 대해서 말씀 한번 부탁드립니다. 올해 국방부에서는 유해 발굴 사업의 성과를 획기적으로 확대시키기 위한 디딤돌의 해로 정하고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국가를 위해 희생하신 호국의 영웅을 국가가 끝까지 책임진다는 국가 무한 책임 이행을 기본 방향으로 첫째, 성과 있는 유해 발굴 작전을 시행하고 둘째, 발굴 유해 신원 확인의 성과 확대를 위한 역량을 갖추며 셋째, 전 국민의 공감대 확산을 위한 홍보 전략을 수립하여 모든 유가족이 참여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넷째, 민간군 협업 및 국제 협력을 강화하고 마지막으로 유해 발굴 사업 정책 발전 및 비전을 제시하는 등 총 5대 중점 과제를 선정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방부 유해 발굴 감식단의 감식과 유전자 분석 능력은 매우 우수합니다. 이러한 실현 확인 능력을 국제적으로 인정받기 위해 콜라스라는 한국 인정기구 인증을 추진하고 있으며 마지막으로 유해 발굴 현장은 국민이 체험할 수 있는 최고의 안보 교육 현장입니다. 특히 초, 중고등학교 교과서에 유해 발굴 사업을 수록한다면 미래 세대들에게 올바른 국가감과 안보감을 심어줄 수 있는 중요한 사업이라 판단되며 이것 또한 추진하기 위해 노력할 예정입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그럼 끝으로 앞으로 6.25 유해 발굴 사업의 정체성과 방향성을 좀 어떻게 이끌어 가실지 궁금합니다. 네, 현재 국내외 환경은 시시각각 변화하는 만큼 유해 발굴 사업 또한 변화하는 환경에 기민하고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병력 중심의 유해 발굴을 기술 중심의 유해 발굴로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으며 과학 기술의 발전과 더불어 유해 감식 및 유전자 분석 기술 또한 많은 발전이 예상됩니다. 이 또한 국방부가 발전시켜야 할 과제입니다. 마지막으로 유해 발굴 사업은 국민적 참여가 없이는 성과를 달성할 수 없습니다. 국민이 적극적으로 참여해 국민적 사업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추진하고 미래를 준비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국방부 장석용 병영정책과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어서 오늘의 국방단신 전해드립니다. 공군 1전투비행단이 T-50 항공기 조종 교육과정을 수료한 폴란드 조종사 8명의 수료식을 개최했습니다. 이날 수료한 조종사들은 지난해 11월 입과해 약 16주간 공중조작과 계기비행 등 T-50 비행 전반에 대해 익혔습니다.
일전비는 교관조종사 13명을 담당으로 배정해 부대 적응과 세밀한 교육을 진행했으며 폴란드 조종사들이 한국 문화의 친숙함을 느낄 수 있도록 문화탐방 프로그램도 운영했습니다. 해군항공사가 진해 항공기지에서 하성욱 사령관 주관으로 627대대 6만 시간 무사고 비행기록 달성 기념식을 열고 비행 승무원과 정비사를 격려했습니다. 627대대의 비행기록은 1993년 8월 13일부터 31년 6개월여에 걸쳐 달성됐습니다. 이 기간 대대 장병들은 우리나라 동서남해를 비롯해 이영만리 아덴만까지 세계를 누비며 약 1105만 킬로미터를 비행했습니다. 방위사업청이 우주항공청과 대전 민군협력진흥원에서 제1회 민군 우주개발사업 발전 국장급 협의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협의회는 지난해 10월 30일을 개최한 방사청 우주청 본부장급 협업회의의 후속 조치에 따라 두 기관 간 협의 체계를 정례화한 것입니다. 협의회는 우주개발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협력 사항을 발굴하고 실질적인 협업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방안을 모색했습니다. 시작은 늘 설레게 하지 모든 걸 이겨낼 것처럼 시간을 뒤쫓는 시계바늘처럼 앞질러 가고 싶어 하지 부어놓은 손을 넘어 저마다 삶을 향해 때론 원망도 하겠지 그 선을 먼저 넘지 말라고 I can fly the sky Never gonna stay 내가 지쳐 쓰러질 때까진 어떤 이유도 어떤 변명도 지금 내겐 용기가 필요해 솔직히 말하기만 기다렸어 너도 그랬을 거라 믿어 오늘이 오길 매일같이 달력을 보면서 솔직히 나에게도 지금 이 순간은 꿈만 같아 너와 함께라 오늘을 위해 꽤 많은 걸 준비해봤어 올라와 여행가에 다른 건 다 제쳐두고 Call me meeting my head 아름다운 청춘에 앉아 함께 써내려가자 너의 추억들로 가득 채울래 아무 걱정도 하지는 마 나에게 다 맡겨봐 지금 이 순간이 다시 넘겨올 수 있는 한 페이지가 될 수 있게 두근거렸지 누군가 나의 뒤를 쫓고 있었고 검은 절벽 끝
더 이상 발 디딜 곳 하나 없었지. 자꾸 목이 메어 간절히 내 이름을 되뇌었을 때 귓가에 울리는 그대의 뜨거운 목소리, 그게 나의 구원이었어. 마른 하늘을 달려 나 그대에게 안길 수만 있으면 내 몸 부서진대도 좋아. 서로 너무 태양 가까이 날아 두 다리 모두 녹아내린다고 해도 내 맘 그대 마음속으로 영원토록 달려갈 거야. 영원토록 달려갈 거야. (3월 4일) 기상정보입니다. 3월의 첫 평일인 오늘 전국적으로 눈이 내리고 있는 가운데 반짝 추위까지 동반된 상태입니다. 자세한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눈은 18시 이후 서부 지역을 시작으로 점차 그칠 것으로 보이며 예상 강수량은 경기와 충청 3에서 8cm, 전남과 경남의 남부 지역은 10에서 20mm로 예상됩니다. 뿐만 아니라 영동의 산악 지역으로는 최대 30cm의 눈이 예상되며 강한 바람까지 동반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내일은 전국적으로 구름 많은 가운데 동해안 일부 지역에서는 오후까지 강수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내일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1도, 철원, 영하 4도가 예상되며 한낮 최고기온은 서울 9도, 대구 8도로 오늘보다는 기온이 올라 평년 기온을 회복하겠습니다. 작전 기상입니다. 오늘은 산지에서의 적설로 인해 지상작전에 일부 제한이 있겠으며 구름과 강수, 강풍 및 파고로 인해서 항공과 해상작전에도 제한이 있겠습니다. 주간 기상 전망입니다. 목요일인 6일 경상 동해안을 제외하고는 대체로 맑은 날씨 예상됩니다. 이후 7일까지 맑은 날씨 이어지겠으며 8일 한 차례 소낙성 강수가 있을 수 있습니다. 9일부터는 다시 대체로 맑은 날씨가 예상되지만 오전 내륙 일부 지역에서는 안개가 예상되오니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이상 공군기상단 제공 기상정보였습니다. 이것으로 KFN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